오늘 장을 복습하고 내일 장을 공략하겠습니다. 참 투자 대비하기 좋은 시간 매일 밤 11시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장 공략 노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채림입니다.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오늘장 전략과 또 내일장 전략 함께 체크해 보고요. 특징주와 섹터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유료 100원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생방송 중에서만 정보 받으실 수 있는 무료 과외방도 열려 있는데요. 저희 하단에 네모박스 보이실까요? QR코드라는 겁니다. 여기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과외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가능하니까요. 히든 종목과 주식 전략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12월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엇갈렸습니다. 지난달 초반까지는 대형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피 지수에 압도적인 성과를 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관련된 정책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상승 랠리가 계속될지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 송범선 자문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 자문역입니다. 네, 여러분의 이 수익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좋은 수익들 멋지게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겨울 한번 따뜻하게 수익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공략 노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용님과 함께 오늘장 복습 노트 돌아볼 텐데요. 복습부터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오늘 역시 좀 달랐습니다. 네. 뭐가 달랐으면은 이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네. 계속해서 말이 나왔었던 건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 네. 뭔가 온도 차이가 네. 너무 심하게 난다. 네, 극명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는 냉탕이고 하나는 온탕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오늘 역시 코스피는 파랗게 네. 물들어가지고 0.16% 장중에는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코스피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6%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 천스닥이란 말이 뭐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922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 효과가 이제 금요일부터 나오면서 그런 네. 것들이 바로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대형주가 약세고 중소형주가 강세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장중에 보니까 이제 장 초반에 코스닥이 급등까지 나왔었는데 네. 결국은 장 마감쯤에는 또 상승폭을 줄였어요, 코스닥이. 네. 그러면서 코스피가 빠지는 것을 좀 약간 덩달아 빠진 네.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대형주들 흐름을 좀 잠깐 체크를 해보면은 삼성전자 0%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마이너스 2%,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좀 빠지는 양상들이었고요. 그다음에 해성 DS와 코리아 서킷 같은 이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라던가 뭐 이런 대형 반도체들이 이제 올해 한 10월, 11월까지 네. 좀 10월까지는 좀 강세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소부장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네. 좀 더 이제 탄력성 있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해성 DS나 코리아 서킷나 뭐 등등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저점권에서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오늘 코스피가 이제 좀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기관이 끌어내렸다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기관이 좀 대량 매도를 했다. 이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좀 되어 있는데요. 자, 반대로 코스피는 기관이 많이 팔았지만 코스닥은 또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기관이 많이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신이 좀 많이 샀어요. 투신이 많이 사는 이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연기금이 또 많이 사가지고 이 연기금은 중장기 자금으로서 좀 길게 보죠.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관이
어느 정도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장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보시면은 개인 수급 분석인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이 팔은 거 많이 판 거 순서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순인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네. 이런 ABL 바이오를 가장 많이 팔았다. 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은 네. 뭘까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네. 뭐 고영 이거 수술하는 로봇이고요. 로보티즈도 로봇이고 뭐 이런 로봇주들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로봇주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 그리고 또 동그라미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가 많습니다. ABL 바이오랑 네. 뭐 펩트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네. 알테오젠 이렇게 파마 리서치 뭐 G2G 바이오 유한양이 다 이거 다 바이오니까.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네. 로봇과 바이오를 많이 팔았다. 아. 근데 보통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면은 네. 이제 기관 개인들이 판다는 거는 네. 원래 그렇잖아요. 장사도 뭐 누가 파는 사람 있으면 사는 사람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개인들이 팔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네. 보통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더 스마트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 또 프로그램이 샀구나 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로봇과 바이오가 향후 또 내일장 또 괜찮게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사는 로봇 그리고 바이오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종별로 좀 보시면은 코스피는 대부분 안 좋았는데 여기서 빨갛게 좀 나와 있는 게 코스피 제약이죠. 제약이 네. 오늘 1.4%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개인들이 많이 팔고 기관 외국인이 샀던 제약이 유일하게 또 상위권에서 좀 빨간불을 켜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대부분 다 좋았는데 네. 이 중에서도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코스닥 금융입니다. 예, 그래서 5.59%나 네. 상승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최근에 이제 지주사라던가 네. 그리고 금융사들, 네. 금융사들이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하나금융 투자 이런 데서 네. 이번에 자사주 소각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죠. 자사주를 사가지고 이제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면은 아무래도 또 그런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네. 또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코스닥 금융 그리고 제약 이쪽이 좀 긍정적인 여파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업종별 상위권을 보면은 뭐 해운사, 뭐 여기는 HMM이라던가 이런 게 있고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대부분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뭐 기술주라던가 이런 쪽보다는 일상적인 그런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 네. 은행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여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올랐다가 빠졌어요. 오후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윗꼬리를 답니다. 윗꼬리. 그래서 윗꼬리 다는데 이거는 힘이 좀 약해요 아직은. 그래서 네. 그래도 추세는 이 이동 여기 보시면은 구름대가 있는데 이 구름대 위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추세는 좀 살아 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피는 지금 오늘 장중에 역시 또 장중에 눌려가지고 네. 또 음봉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점들이 좀 파랗게 좀 안 좋아요 사실은. 코스피는 4,200을 찍었다가 네. 지금 3,920선 네. 이렇게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문제는 또 뭐냐면은 뭐 미국장이 또 마이너스로 지금 미국장 선물 지수가 네.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9% 정도 나타나면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현재 네. 상황이. 그래서 내일장에 우리 시장이 좀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양쪽 다 약세로 출발할까요? 네, 아무래도 나스닥이 눌리면서 네.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코스피가 기술주들이 많아서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반도체, 대형 반도체다 보니까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고 네. 또 코스닥 역시 기술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둘 다 좀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내일 높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도차가 극명히 양시장 나뉘었던 하루였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 흐름 봤을 때 내일은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내일장 전략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유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저희 하단에 QR코드로 찍고 무료 과외방으로 들어오셔도 똑같이 고민에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와 로봇주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투심이 계속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첫 순서로 로봇주 오늘 특징주 가지고 오셨는데 현재 기대감이 쏠리는 로봇주 가운데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현재 SP 시스템즈가 네. 로봇주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AI가 최근에 붐이 있었죠. 그리고 근데 이제 AI를 넘어서 이제 내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고 네. 로봇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또 발빠르게 맞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삼성, LG, 현대그룹까지 다들 로봇 시대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 35%가량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로보티즈라던가 네. 로보스타가 있겠죠.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들 로봇 전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6년 1월에 CES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CES는 가전 박람회이기도 하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보시면 2020년 이후에는 AI라던가 로봇 이런 쪽이 상당히 높게 올라서면서 여기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SP 시스템스가 되겠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용 로봇이라던가 AI,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그런 종목이 바로 SP 시스템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뭐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박스권 이렇게 나타나는데 박스권 중에서도 눌렸다가 구름대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구름대 밑으로 네. 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전 고점을 어느 정도 뚫어 나가는 흐름들이 지금 오늘 좀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전 천장을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했다라는 시점이 있고 지금 워낙에 또 로봇에 대한 투심이 좀 좋아지고 있고 앞서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바이오와 함께 로봇을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SP 시스템스에도 좀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내 좀 한번 관심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SP 시스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AI를 넘어서 로봇주가 이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시장에서도 로봇주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주목해 보시고요. 저희 두 번째 특징주, 요즘 시원하게 불기둥을 뿜지는 못하는 테마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여론을 가지고 있는 테마죠. 반도체주인데 어떤 가능성 보고 가져오신 걸까요? 네, 두 번째 가져온 종목은 리노공업인데요. 네.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네. 주춤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맞습니다. 앞서서도 뭐 코리아 서킷이라던가 네. 뭐 그리고 이제 해성 DS 같은 소부장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 네. 리노공업 역시 소부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산업이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와 구글의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AI 주도 경쟁 싸움인데요.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가 강세였죠. 독점이었죠, 거의.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가 모든 AI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GPU가 예전에는 뭐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게임에 많이 사용됐던 그런 그래픽 카드였는데 최근에는 AI에 이 GPU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GPU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뭐냐면은 전기를 많이 먹죠. 그러니까 네.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보면은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의 40% 이상이 전기 전력 공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챗 GPT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챗 GPT를 만드는 회사가 오픈 AI인데 오픈 AI도 적자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밑에 있는 다른 AI 기업들도 대부분 다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다. 왜냐하면은 전력 공급 이런 것들이 좀 네. 너무 심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뽑아내는 것보다 네. 과도한 지출이 나온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TPU가 나왔던 거는 네. 전력 공급이 작은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AI를 가동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구글의 TPU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타에 공급하기도 하는 거고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시대가 이제 구글이 막 올라서고 구글이 뭐 워렌 버핏도 투자했다 그러고 막 그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TPU를 사람들이 각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근데 누가 이길지 몰라요. 왜냐하면 GPU 엔비디아는 쿠다 생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쿠다에서는 그런 게 있죠. 개발자들의 족보, 개발자들이 엔비디아를 쓰는 이유는 그거죠. 비싸도 쓰는 이유는 네. 만약에 뭐 처음부터 개발을 한다. 그러면 1에서 100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쿠다를 쓰게 되면은 그런 생태계가 마련돼 있고 선배들의 족보가 있기 때문에 95부터 시작하는 거죠. 95에서 100까지 네. 만들면 되니까 95부터 시작해서 더 편하다. 그래서 GPU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근데 TPU도 구글은 우리가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구글 검색 막 이런 것들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빅데이터도 구글 TPU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이 막 싸우는데 리노공업이 왜 좋느냐. 네. 리노공업은 테스트 소켓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둘 다 좀 중요하다. 반도체. 결국은 둘 다 반도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글 TPU형 HBM 납품 경쟁이 일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네.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이런 데서도 계속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HBM이 불량률 있잖아요. 네. 불량되는 걸 솎아내야 되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리노공업이 테스트 소켓으로 솎아낸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 어쨌든 저는 지금 이런 점들이 내년에도 TPU가 되든 GPU가 되든 우리나라의 HBM 공급 그리고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수율을 테스트할 수 있는 리노공업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 판단하고요. 네. 지금 추세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대기 이렇게 두 개 그어져 있는데 쭉 따라서 올라갑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지금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 뭐 음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강하게 치고 있어서 이런 테스트용 소켓으로서 리노공업은 앞으로 상당한 좀 가능성이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리노공업 살펴봤고요. 이 반도체 소부장 테마에서 내년에도 제일 공급자로 유력하다고 하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AI를 접목한 바이오예요. 저는 일반 제약 바이오주는 많이 봤는데 이런 AI를 접목한 바이오주는 처음 보거든요. 어떤 건지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 AI가 이제 안 네. 쓰이는 데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모든 산업에 다 쓰고 네. 최근에는 막 유통에도 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마트도 AI 쪽과 뭐 계약을 맺어서 검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네. 근데 이 바이오 쪽에는 어떤 쪽으로 많이 토모큐브가 쓰이고 있느냐? 이건 토모큐브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네. 제약 바이오가 임상 1상, 2상, 3상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1상, 2상, 3상 할 때 사이클이 한 10년 정도 사이클이 돕니다. 네. 근데 AI를 접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신약 임상을 2년, 3년 기간으로 단축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짧게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뭐 FDA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 단축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네.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거의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패러다임이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모큐브 종목 같은 경우는 의료 AI로서 섹터 수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것들 학회가 열리죠. 계속 내년에도 열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바이오 쪽이 또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좀 보실 수 있겠고 요즘은 뭐 로봇이라던가 AI가 다들 이런
의료 쪽에 접목이 많이 됩니다. 앞서서도 로봇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고형 같은 경우 개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고형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수술용 로봇. 네.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면 의사라던가 간호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지금의 로봇 수준은 의사나 간호사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제가 그쵸. 듣기로는 네. 진짜 그냥 알아서 수술할 수는 없어요. 현재는 네. 기술력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점차 발전이 되고 있어서 수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 로봇이 적용되고 AI, 특히 이런 AI들은 네. 이런 의료 기술에서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환자들의 정보 있잖아요. 네. 뭐 A라는 병원에 있었던 환자의 데이터가 B라는 병원의 환자로 네. 이렇게 뭐 이송될 때 네. 그 환자에 대한 정보들이 AI 기술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네. 되는 등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료 쪽에 많이 접목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바이오 쪽이 사실은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네. 좀 오르는 종목은 올랐는데 좀 못 오른 것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기술 이전 기업들은 좀 많이 괜찮았습니다. 네.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뭐 이런 쪽은 작년에도 많이 올랐었고 올해도 좀 어느 정도 상승 시세를 이어나갔는데 기술 수출 막 이런 게 아니면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던 게 현실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약 개발 AI 기술을 접목한 신약 개발 같은 토모큐브가 좀 긍정적인 여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종목은 사실 뭐 추세가 아주 좋았던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구름대로 이렇게 스며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제부터 좋아졌죠. 어제부터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구름대 네. 위로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나아가는 앞으로 상승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토모큐브가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 이런 점들이 좀 돋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의료 AI, 네. 뭐 바이오 네. 이런 쪽도 했고 또 로봇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이렇게 좀 첨단 네. 산업들이 또 다시 또 개인들도 많이 팔고 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 내일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가지고 오신 특징주들은 좀 네.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가지고 오신 걸까요?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가지고 오신 걸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음. 개인의 수급이라던가 네. 이런 점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으로 보시면서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도 있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좀 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히든 주로 좀 많이 편성을 하는 경우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특징주 같은 경우 단기성으로 좀 네. 모멘텀, 힘이 네. 실리고 좀 거래량이 많고 네. 좀 수급이 좀 살아나는 네. 추세가 살아나는 그런 경우로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저희와 함께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토모큐브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세 특징주 전부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고요. 로봇과 반도체, 바이오 이 세 테마 안에서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고요. 또는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무료 과외방 입장하시면 문자와 같은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더 큰 화면으로 자세한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까지 만나고 오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노트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만나볼 시간인데요. 저희 실시간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무료 과외방 들어오셔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형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번호 3013 사용하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종목명 두산에너빌리티, 매수가 83,3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원전이 좋아진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렸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원전이 뭐 상당히 오래 또 네. 각광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았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원전이 이만큼 최근에 좀 많이 했던 거는 그만큼 네. 에너지가 부족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기존에 뭐 그냥 석탄 발전이나 아니면은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걸로는 네.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 전기 전력이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그러면은 원전은 짧은 시간 안에 고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TPU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네. 전기 전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AI 버블론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으면서 네. 원전이 사실 뭐 AI 버블이 되면은 많은 AI 기업들이 퇴출되고 나면은 네. 그만큼 원전이 좀 각광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인 사정을 좀 보면은 그 원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렇게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했는데 추가 경정을 했었거든요. 네. 추가 경정에서 원전에 대한 지원금이 0원입니다. 정부 정책에서. 그래서 네. 이런 정부 정책금은 이제 없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원천 기술 관련해서 이제 로열티를 줘야 되죠. 한 기당 1조씩. 네.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재 말고 좋은 점도 있긴 하죠. 가스터빈을 수출을 이제 시작한다는 점 네. 이런 점들과 함께 뭐 SMR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아까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조 공정할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는데 이게 네. 그러면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일단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9만 원대까지 갔는데 이게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2만 원대였어요. 2만 원대인데 9만 원이 갔기 때문에 무려 4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4배. 자, 그러면 4배가 올랐는데 매출도 4배가 올랐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매출은 사실 놀랍게도 2022년 매출이 17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 연말 매출까지 합하면 1년 매출이 16조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조가량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앞으로 가스터빈이라던가 이런 거 이제 불티나게 팔릴 거니까 이 네. 기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막강한 국가가 돼서 앞으로 뭐 향후 3년 5년 뒤에는 매출이 기하급수로 늘지 않을까 이런 말도 나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 아까 AI에 대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전력 소모가 과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가능성도 있겠더라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약간 약세로 좀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83,3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절은 좀 감행하시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거의 뭐 지금 이 구름대 밑으로 좀 돌파해서 내려가려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를 원전으로 좀 노려보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셨는데요. 매도 후에 다음 기회로 원전을 다시 노려보는 건 어떻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전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 고민 만나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8258 사용하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종목명 삼성전자고요. 매수가 93,3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네, 10만 전자 넘어서 15만 전자 갈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 15만 전자 갈 수 있을까요? 15만 전자 갈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5년 뒤에는 15만 네. 전자 간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요. 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11월에 이제 보시면 2024년 11월 네. 그때가 이제 49,900원이었는데 1년 동안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너무 빠르게 올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좀 끌어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네. 또 매출의 성장 속도를 보면은 사실 이 종목이 2023년 이럴 때는 네. 302조였는데 지금 2025년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320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근데 작년 2024년 매출로 보면 300조로 오히려 한 2년 전보다 2조가량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또 해결되는 방안이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의 삼성전자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전자가 됐다는 거는 상당히 좀 비싸긴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매출 300조 이상 내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2위인 SK하이닉스 역시 지금 매출이 1년 연간 매출이 75조 뭐 이 정도 80조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덩치가 큰 기업이고 누가 뭐래도 가장 큰 형님인데 어쨌든 지금은 좀 앞으로 좀 멀리 봐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장기 투자로 보면은 오케이인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좀 눌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왜 그러면 엔비디아가 좀 눌리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 네. 보시면은 상당히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막 210달러 이렇게 갔다가 지금 약간 막 구글이 막 올라오고 또 브로드컴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엔비디아가 약간 눌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HBM이라던가 이런 것들 HBM3라던가 이번 깐부회동에서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영향을 그래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도 H20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GPU를 공급을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H20을 안 받아도 되겠다. 왜냐하면은 알리바바나 화웨이 이런 데서 스스로 이제 너네 GPU 그 정도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네. 막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팔던 것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한테 건네서 하는 거는 중국향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성장은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성장을 하지만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쉬어갔다가 단기적으로는 쉬어가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15만 전자, 20만 전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가능성은 봐주셨지만 좀 더딜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단기적 관점이시라면 주가가 눌릴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유 관점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 들어가 볼게요. 네, 뒷번호 3940 사용하시는 시청자 분이시고요. 종목명 한빛레이저고요. 매수가 5,470원에 비중 12%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손절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전망 잘 봐주십시오. 네, 근데 이거 한빛레이저는 지금 약간 네.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반도체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소부장기업들 괜찮은 것들은 올라가잖아요. 네. 뭐 리노공업도 그렇고 뭐 아까 전에 해성 DS도 그렇고 네. 코리아서켓도 그렇고 이게 올라가야 돼요. 탄력을 받지 탄력이 못하나요? 받을 때 이 무리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새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새떼가 무리져 거기서 도태되면은 그거 안 챙겨줘요.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갈 때 중소기업 올라갈 때 같이 힘이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대형주 시즌 되면 또 못 올라가요. 왜냐면 이거 대형주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날아갈 때 그때도 못 올라갔는데 지금 중소형주 시즌 왔는데도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으면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원래 이제 가치주나 네. 좀 실적 가치가 좋은 것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장기로 가져가면 상관없는데 네. 그렇다고 이 종목이 막 이렇게 실적이 아주 좋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또 보시면은
밑에 내려보시면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시면은 네. 뭐 적자를 기록 중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 적자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 적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예요. 그래서 또 매출 같은 경우도 2022년에 206조였는데 지금 185조로 떨어졌어요. 185억이죠. 206억에서 185억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지금 수익성이 그렇게 좋진 못하다. 그리고 이 기업은 2차 전지 쪽도 같이 하는데 최근에 2차 전지가 막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최근에 뭐 삼성 SDI나 아니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올해 네. 하반기 들어서서는 막 회복이 나타났어요. 네네. 근데 그럴 때도 이거는 회복을 잘 못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너무 약하고 네.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어느 정도 타이밍 봐서 네. 손절을 하시는 거를 눈물에 손절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더 좋은 종목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추천해 주시면서 또 종목 교체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현재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종목 교체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들어가 볼게요. 뒷번호 9773 사용하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종목명 포스코홀딩스, 매수가 28만 400원에 비중 6% 가지고 계십니다. 포스코홀딩스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장기적으로 보면 네. 좋습니다. 네.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인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좋고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가격대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근데 이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자산 가치도 풍부하고 네. 사실 좀 우량하죠. 우량하고 2차 전지도 잘하고 네. 양극재도 그렇고 뭐 자회사 네.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까지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되고 또 리튬 염호가 아르헨티나 이런 데 있는데 그게 한때는 리튬이 많이 올랐을 때 가격이 올랐을 때는 100조 원의 가치에 달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사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가치는. 근데 어쨌든 그런 자산 가치도 있는 편이고 철강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단연 또 1위를 자랑하고 있겠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차트 패턴을 보시면은 이게 바닥권에서 횡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구간을 지금 어느 정도 한 파동을 이렇게 이루거든요. 근데 저점 파동을 몇 차례 이루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5만 원 선까지는 단기적인 파동으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장기로 봐도 나쁘진 않아요.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워낙에 우량하고 괜찮은 흐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만약 단기적으로 끊고 나가고 싶다. 그럼 35만 원까지 1차 목표가 보시고요. 만약에 중장기를 보겠다. 그러면은 뭐 계속 가져가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50만 원대까지 2차 목표가는 50만 원 이렇게 보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번 지수 상승기 때 하나도 이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또 2008년 뭐 2007년 이럴 때 중후장대형 산업이 히트를 칠 때는 그때는 또 잘 갔잖아요. 2차 전지 시즌 때도 잘 갔고 2023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옵니다. 포스코홀딩스한테. 다만 내가 나의 체질이 나의 성향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없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35만 원 정도에 팔고 나가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 장기로 갈 수 있다면은 더 오래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35만 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도 또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만약 2차 목표가 50만 원대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면 이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뒷번호 5793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종목명 한국 PIM이고요. 매수 4만 3천 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분께서 목표가 궁금합니다. 매도 타이밍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매도 타이밍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이 종목은 뭐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돼서도 브레이크 뭐 이런 것도 하고 수익성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너무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다라는 그쵸.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12% 상승을 했고 네. 또 11월 28일에도 20%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죠. 네. 근데 이게 쉬지 않고 올라오면 한 번은 쉬게 돼요, 보통은. 그래서 이게 보통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 한 43,000원 선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43,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미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비중이 크시잖아요. 30%.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줄이는 전략. 그래서 한 20%가량 줄이고 수익 실현하시고 10%는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6만 원 선이면은 7만 원, 8만 원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계속 가져가 보는 전략,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보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서 또 저렴하게 또 숨어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향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내 포트폴리오를 좀 채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TIM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추천해 주시면서 20% 이제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신 후에 10% 남은 걸로 수익 극대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문형님께서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 만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도 빨간불이 되어줄 히든 종목 어떤 섹터에서 또 준비해 오셨을까요? 아주 좋은 섹터죠. 네, 그래서 히든 종목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섹터인데요. 네. 처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네. 이 전기차도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데 네. 전기차는 사실 뭐 약간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요즘 예전에 2023년에 붐이 있었고 네. 그 뒤로 약간 최근에 약간 주춤한데 네.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이런 새로운 아파트라던가 새로운 주택단지에 네.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기차 충전기죠. 네. 네. 이제는 의무예요. 이 주차장에 있으면은 한 그 중에만 2개, 3개 정도는 그 전기차 충전기에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주택단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기로 1등을 찍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의무화돼서 도입이 되다 보니까 고속 성장이 감지되고 있고 현재 주가 흐름은 좀 이렇게 눌리는 상황에서 대바닥권에서 엄청난 상승 탄력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성장으로 크게 치솟고 있고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은 약간 숨어 있는 잠룡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이 종목이 장기로 보셔도 괜찮은 게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가져가셔도 만약에 중간에 팔지 않고 그냥 가져가도 1년에 6%면요. 여러분이 이제 은행 이자 요즘 2% 3%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이유를 볼 수 있다. 이런 점들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전기차 충전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용 시스템, 배선 기구, 또 IoT 적용하는 스위치도 하고 있거든요. 이 IoT가 뭐냐면은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 그래서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있다. 그래서 스위치라던가 모든 것들에 대한 첨단 이런 산업들로 해 나가고 있고요.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IoT, 스위치, 스마트홈 이런 걸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수십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점들을 로열티도 계속 받을 수 있고 국내 최고 수준의 배선 기구 제조 능력을 갖춤으로써 굉장히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부채도 없어서 이자 부담도 없고 유보율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런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출은 꾸준하게 또 놀랍게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약간 눌리고 있거든요.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에서 탄력을 받고 올라서요. 그래서 양봉 좀 세게 나왔다가 오늘 좀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윗꼬리를 다는데요. 이 윗꼬리 다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달렸다는 거는 차트가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게 여기서 힘이 한번 붙은 거거든요. 윗꼬리에.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점에서 큰 상승 탄력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앞으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히든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한번 올라가면은 크게 2배, 3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히든 잠룡을 잡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단에 지금 QR코드 있으니까 거기로 빠르게 좀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추운 겨울을 참투자 자문과 함께 좀 멋있게 좀 수익 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기 관련 주로 히든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조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주가 흐름이 대상승 탄력을 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용 배선 기구와 적용 스위치를 가지고 있고 매출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또 수십 건의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히든 종목 만나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하단에 현재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저희 무료 과외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무료 과외방으로 입장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히든 종목명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주식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